네, 맞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영상 이후로 골대녀의 한일전에 대한, 특히 이영표 감독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주제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들이 있었어요. 논란을 부추기는 거는 아니냐. 누군가의 눈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지점이 저한테 생기면서부터 괜히 또 어지러운 상황에 내가 숟가락도 얹어가지고 뭐 조회수나 빨아보겠다고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거는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저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 나쁘게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순서가 논란을 만들거나 논란을 부추기는 것 이전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논란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져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떠한 사건, 상황, 뭐 인물,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에 대한 것도 그랬어요. 구태여 이제 경기도 다 끝났고 더군다나 승리로 끝난 지금의 이 한일전에 대한 어떠한 주제를, 그러니까 오늘이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을 넘겨버리면 이제 요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였고, 근데 계속 마음 한구석에 이 찝찝함이 하나 남아있는 거야. 왜 내가 얘기를 못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라는 이 반발심이 엄청 크게, 그러니까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 문제가 되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진짜 해야 되고 꼭 해야만 되는 그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한 배경적인 이유 때문에 쓱 넘기면서 비조의 경기에 집중을 일부러 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세게 어필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문제에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슬공.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영표 감독 본인에게 직접 듣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집단지성이라는 어떤 그 힘을 믿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제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던져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그만큼 이거가 좀 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언급 안 하고 마무리를 져버리는 게,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지. 이게 정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제 안에서 가장 큰 질문은 그거였어요. 키썸을 왜 뽑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일반적으로 유추되는 답변들은 삼가해 주세요. 그 정도의 답변으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런 거겠죠. 아니, 키썸은 특수 포지션이니까 만에 하나라도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퇴장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서브적으로 키썸은 뽑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요 너무나 기본적인 요 답변에 대한 거는 넣어두십시오. 제가 말하는 맥락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거예요. 우선 제주의 그 전지훈련 과정에서 감독과 1대1로 면담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키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의 이거는 자진하차급의 발언이었어요. 눈물을 터뜨리면서까지 얘기한 그 내용의 요가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키썸이 1차전에 자신이 못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자칫 이번 경기에도 그 똑같은 실수나 장면들이 반복되면은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된다. 나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한일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골대녀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만큼 두렵고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이 장면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야 되겠죠. 방송에는 편집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촬영할 당시의 모든 이야기를 통으로 보면 그 뒤에 이런 단락이 있는 거지. 이 트라우마 결국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부딪혀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꼭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높은 가능성으로 뒤에 이 이야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굳이 안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맥락적으로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근데 질문이에요, 질문. 정말 이 선발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키썸을 선발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 한일전 2차전을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 마음이 더 그렇게 굳어지게 된 이유는 키썸은 단 1번도 교체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필드 위에 서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뽑아는 갔는데 경기에는 전혀 기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까지 엮여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질문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뽑은 거야? 슬공.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서의 내피셜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감독은 어른이잖아요. 이런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선수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트라우마를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깨줘야 될 필요가 있다. 선수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한번 네가 스스로 이겨내봐 라는 어떠한 측면에서의 기회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데 굳이 데리고 가서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아. 꼭 선발 키퍼로 출전하는 건 아니더라도 키썸이 키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더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경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골키퍼 쪽으로부터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직 키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게 끝나지 않았는데 동시에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또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기서 던지자면은 후경희 선수가 실수한 부분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된 이 부분이 선수의 실패입니까? 전술의 실패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거더라고 하더라도 그럼 다시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선수에 대한 부족함이라고 한다면 선수를 바꿔줘야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선수의 부족함이 아닌 전술의 실패다. 라는 답을 주신다면 그럼 전술을 바꿨어야죠.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키썸 선수가 기용이 돼야만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답이든 간에 만약에 여기서 키썸 선수가 교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근원적인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키썸을 데리고 온 거구나. 플랜 B로 분위기 전환하면서 뭘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 여기에 적합하게 잘 선발을 했구나.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이게 총체적으로 그냥 이해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이영표 감독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요. 되려 저는 선수 때를 포함해서 이영표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굳이 그리고 그 선수 때를 소환해서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저는 골대녀 안에서 이영표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해봤던 것들을 시도하려는 노력들, 신선하다, 창의적으로 도전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영표 감독은 어찌 보면 일관되게 자신이 해왔던 걸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창의적이고 신선하고 재밌었던 게 무모하고 고집스럽고 아집적인 걸로 변형돼서 해석이 돼서 지금 전달되어지는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을 검열합니다. 체크해요. 그럴 수도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영표 감독의 개인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감정이 있거나 계속 까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싶고 뭐 이런 거가 이유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까지는 모르겠지만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죠. 애청자로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골대녀를 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런 진지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는 그만큼 골대녀에 대한 진정 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위트 있게 이런 것도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겼고 끝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이제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끝나기 전에 그것까지만 딱 언급하고 저도 이제 뭐 감정의 찌꺼기나 뭐 이런 것들 다 넘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상대팀의 타카시는 뛰고 있는데 서기는 왜 뛰면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끝.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